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상급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면서 물가가 2% 중후반 이 정도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주가 지수하고 실물 경제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 우리 주가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죠.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우리 주가 조정폭은 상대로 적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8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물가 상황, 고용 상황,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통화정책, 주가하고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중요한 이유는요.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최대화입니다. 그래서 물가 중에서도 개인 소비지출 물가를 아주 중요하시기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그 투자자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일단 8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7%, 그룹 물가 2.9%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하고 똑같았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 물가 목표제 2%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를 다소 넘어섰고요. 제가 9월 이후로 제 전망치를 넣어봤습니다만은 여전히 9월 이후에도 2%를 다소 넘는 2% 후반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높게 나오는 거는요. 미국 소비가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서비스 소비가 소비 지출의 거의 6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비스 물가가 3.6%로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3.6%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것은 미국의 상품 물가가 그동안 0% 전후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했습니다만 아직도 낮은 수준인데 방향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상급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면서 물가가 2% 중후반 이 정도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죠.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에 전월비 0.6% 증가했고요. 소비는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다 같이 0.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 지출이 최근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이 돈을 더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축률이 과거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어요. 2000년 이후로 가계 저축률이 평균 5.7%였습니다. 여기서 큰 변동을 보이는 것은 2020년 코로나 때문인데요. 어떻든 장기 평균이 5.7%인데 현재가 4%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저축률이 낮아지고 이거는 소비 여력이 그만큼 축소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계가 특히 2020년 금리 거의 0%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돈을 많이 풀고 그때 돈을 많이 빌려서 썼는데요. 그런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 이자 부담도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미국 가계가 가처분 소득에서 2% 정도를 이자 부담을 했는데요. 최근에 계속 2.5%로 가보다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높은 만큼 그만큼 소비 여력이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이클을 구해보면은 소비 사이클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69%라고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소비의 장기 추세를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선이 미국 소비가 장기 추세만큼 성장하는 거고요. 이게
위에 있으면 장기 추세보다 소비가 더 증가한다. 밑에 있으면은 추세 밑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미국 소비가 추세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보다 미국 가격 소비를 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3분기, 4분기는 전망해 봤습니다만 더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GDP의 69% 소비가 GDP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추세선 아래로 떨어지니까 GDP도 추세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GDP 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GDP 갭률이라는 것은 실제 GDP하고 잠재 GDP의 퍼센트 차이인데요. 미국 경제가 소비가 위축되면서 잠재 GDP 밑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경제가 부분적으로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사이클 보면요. 이 조금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만은 이때들 소비가 먼저 위축됐고 GDP도 따라서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8월에 물가는 높지만 연준이 기준금리 상단을 4.50%에서 4.25%로 0.25%포인트 내렸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최대화인데요. 물가는 예상치보다 앞서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치보다 약간 높은데요. 그러나 최근에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죠. 최근 그 3개월 이동평균 6월에서 8월까지 보니까요. 미국 고용이 2만 9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올 평균 고용이 한 19만 명 약간 넘게 증가했는데요.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고 특히 6월 고용은 감소했어요. 고용이 감소한 거는 2020년 코로나 이후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고용 증가세가 둔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제가 미국 가계가 소비를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트렌드 밑으로 떨어졌다. 미국 가계가 소비를 좀 줄이면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고요.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그러면서 일자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앞으로 이게 마이너스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연준이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소위 이론적으로 테일러 준칙에서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이 적정금리 추정할 때 들어가는 변수가 실제 물가, PCE 물가가 목표치보다 얼마나 더 높은가 낮은가 그걸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GDP하고 잠재 GDP, GDP 갭률이라고 그랬죠. 근데 물가는 목표치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GDP 갭률,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으니까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은 한 3.75% 정도 나옵니다. 8월에 4.5에서 4.25%로 내렸습니다. 올 연준의 FOMC가 2번 남아 있어요. 10월, 12월 남아 있는데 저는 2번 다 0.25%포인트씩 내리면서 연말에는 3.75%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발표되는 이제 물가, 고용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고용이 좋게 나오면 금리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고용은 추세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혹은 감소할 수 있다. 만약 제가 예상한 것보다 고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 아마 12월에는 B컷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든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가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채 10년 수익률하고 개인 소비지출 물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거 2000년 이후로 보면은 실질금리 평균이 1.1%예요. 여기서 실질금리라는 것은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보다도 국채 10년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1%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거 8월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7%였고요. 제가 하반기도 9월 이후로 예상해 보면은 2.7%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질 금리가 1.1%니까요. 국채 수익률은 그것보다 1.1% 정도 높은 게 적정 금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2.7%면요. 여기다 1.1%포인트 더하면은 3.8% 정도가
미국의 적정금리다, 10년 국제 수익률의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4.1%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물가로만 보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적정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국채 수익률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3.8% 안팎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금리하고 S&P 500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3입니다.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은 미국 주가가 올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실질금리가 지금 조금씩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거리가 너무 좀 확대된 것 같습니다. 실질금리에서 주가가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파월 연준의장이 미국 주가지수가 좀 고평가된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버핏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버핏지수는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2분기 보니까 327%입니다. 2000년 1분기 IT 거품이 절정이었었는데요. 그때 210%, 그 다음에 2000년 이후 25년 평균이 197%입니다. 그래서 버핏 지수로 보면 역사상 미국 주가 지수가 가장 가대평가됐다. 이런 의미에서 버크셔 해셔웨이는 올해 2분기 통계 보니까 현금성 자산을 3,400억 달러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M2를 주식 시가총액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2000년 1분기에 역시 이때 IT 거품이 발생했던 때였습니다. 433%였는데요. 올 2분기 보니까 454%입니다. IT 거품 때보다도 아까 명목 GDP에 비해서 미국 주가가 훨씬 더 높고요.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고 M2에 비해서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주가가 상당히 가대평가됐다.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평가됐다고 당장 이런 고평가가 해소되는 건 아니죠. 사실 언제 고평가가 해소될지 이 시점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목 GDP나 M2에 비해서 미국 주가가 역사상 가장 고평가 상황에 있다. 여기서 의미는 앞으로 오르더라도 미국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낮고요. 언젠가는 이 거품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미국 주가지수하고 실물경제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파이낸셜 뉴스라는 한 경제신문에 제가 쭉 적어놨으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해 놨었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 우리 주가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죠. 방향은 같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나타난 것처럼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우리 주가 조정폭은 상대로 적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미국이 연준이 제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국채 수익률도 떨어질 것이다. 국채 수익률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상대 수익률이 더 높았고요. 또 S&P 500보다 이머징 마켓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작년에 해외 주식 투자 중 미국 비중이 68%였었습니다. 그거는 이런 미국 경제 상황, 주식시장을 볼 때 지나치게 높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별 비중을 좀 조정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사칭한 계정이 꾸준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학교로도 전화도 오고요.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맞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김영익의 경제스쿨과 저의 공식 오피셜 클럽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스타디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공식 채널을 제외한 카톡방, 밴드, 텔레그램 등은 사칭 계정이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